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해방 직후 이념 대립이 빚은 혼란 속에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됐던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 사건이 69주년을 맞았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희생자 배보상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아야 했던 아버지는 돌로 새겨진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10살이었던 딸은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 시신도 찾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땐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시체라도 한번 찾아서 쓰면 했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래도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에 한 줌 향과 한 잔의 술을 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보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삼에 할아버지하고 경찰 가족인데 8명이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있고 해서 많이 서글프고 너무 힘들어요. 4.3 유족회는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가의 배보상과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이 살아가실 날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통해서 위안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가가 행한 죄값을 그나마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미뤄온 4.3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이 보여오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유족들은 네 번째 국가 추념일을 맞아 제주 4.3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과 정당 대표들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너나 없이 희생자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4.3은 과거로 회귀했다며 집권당이 되면 완전한 4.3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완의 4.3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대, 제주 평화의 시대를 온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4.3 국가기념일 제정은 4.3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는 추념식 참석을 위해 경선 일정을 조정했다며 4.3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70주년 추념식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는 배보상 문제와 미신고자에 대한 상시 신고 절차 등 4.3 관련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보상 문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대표는 4.3은 항쟁이며 진실규명이 가장 미흡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항쟁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을 전제로 해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3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치권의 공언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일정 때문에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있다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내년 추념일에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주도민의 분노와 고통 그리고 강요당한 침묵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과하고 추모제에 참석함으로써 진실과 명예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에는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감과 단체 참석도 이어졌는데요.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제주 4.3을 전국과 세계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4.3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올리는 교육감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세종시 교육감이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문제로 상처를 입은 유족들과 도민들을 달래고 미래지향적인 과거 청산의 모델인 제주 4.3 사건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 4.3 사례를 학습과 교육과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유가족 단체와 제1본 4.3 유족회 등 다른 지역 단체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은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 역사의 일부분이라며 연대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세, 4세도 그리고 일본 젊은이도 같이 제주 4.3 사건 통해서 평화나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반도, 한반도에 관심이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범국민위원회도 과거 청산을 위한 국내외 연대와 4.3 전국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 120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과 미국의 책임 제기, 지방 공휴일 제정과 다른 나라와 지역들과의 연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합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그 배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이 모색돼야 될 것 같고, 제주 4.3 사건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로 알리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노력들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치안 일선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꺼진 채 영업이 중단된 한 성인 게임장. 내부에는 작동이 멈춘 게임기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면서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경찰은 이걸 한 15일 그 전에부터 막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문 닫은 지 막 한참 되는데. 제주지방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와 연락하며 운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를 청문감사실을 통해 직무 고발한 뒤 업주와의 관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상황은 하나 지금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는 한 계급 강등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관 감사주기 이런 식은 없습니다. 전혀. 소란이 없죠. 제주 지역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을 75%에서 85%로 높이고 비닐이 부분적으로 파손됐더라도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전체가 파손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지감귤 피해 범위에 햇볕에 타거나 껍질이 뜨고 썩은 감귤을 추가하고 피해 인정 기간은 11월 말에서 다음 해 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기존 중부고속도로의 확장과 신설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청주 경유를 놓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차이를 보이는데요. 길이 뚫리면 좋을 텐데 어떤 길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길래 이러는 걸까요?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을 지나는 양대 교통망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이미 포화 상태라 새로운 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기존 중부 노선을 넓히자, 청주시는 곧 신설될 서울 세종 간 노선을 청주로 끌어오자고 주장합니다. 둘 다 되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이 되면 물동량이 분산돼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게 문제. 뭐든 되면 좋은 것 아니냐 하겠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1년째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오송에 치중된 제2경부보다 중부를 확장해야 충북의 수해 지역이 많아진다는 논리인 반면 서울 세종은 우리 오송의 하나의 서부 지역 또 이제 급작 지역만 일정한 지역만 그렇게 혜택을 좀 보는 거고, 청주시는 2025년 개통될 신규 노선이 충북을 비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제2경부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노선 선정이 한 번 비껴나가면은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 변경 노선을 건의를 해야. 단체장의 서로 다른 정당 때문에 정치적 쟁점으로도 비치는 길 논란. 다음 달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오늘은 봄의 5번째 절기인 청명입니다. 절기답게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현재 기온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오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남서풍이 불면서 북부 지역으로는 팬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던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지만 낮 기온은 19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산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모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14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벌이고 4.3 희생자 배보상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용담 레포츠공원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불이 나 액정 스크린과 수거함 2개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불을 끈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전체가 왕벚나무 자생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173개 지역에서 왕벚나무 193그루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포 범위는 해발 165m에서 853m 사이였고 높이는 최고 19m, 수령은 최고 265년생이 확인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곶자왈 연구시험림에서 구좌읍 서늘리의 목시물굴과 먼물각 동굴유적, 저지리의 볕바른괴 동굴유적 등
4.3 관련 유적 3군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적에서는 고무신과 옹기 조각 등 4.3 당시 은신했던 주민들의 흔적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들 유적의 원형을 보존해 교육과 탐방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산 조색양파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처음 출하된 조색양파 경락가는 킬로그램당 1,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저장 물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전체 관광객은 소폭 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4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6.5% 감소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8.9% 증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